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3단계를 거쳐 서서히 뇌를 병들게 하는 혈관성 치매는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기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세 시대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는 치매인데, 그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가 무시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MRI 사진이죠. 왼쪽에 이제 정상뇌 같은 경우는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알츠하이머 치매죠. AD.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고 바깥에 대뇌 피지도 이렇게 완전 위축이 되어 있는 양상을 봅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VAD라는 이제 바스큘라 디멘치아. 혈관성 치매 역시 이렇게 가운데가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고, 대뇌 피질에 위축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얗게 이렇게 변색된 부분이 보이죠. 바로 뇌세포가 죽은 부분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하고, 그렇지만 알츠하이머 치매가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베타 아미로이드의 플라크화에 의해서 생기는 노쇠 질환이 나타난다면,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혈관 관리 잘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질환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은 갑자기 생기는 그런 질병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모든 질병은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선택들이 항상 게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증상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뿐이지, 그 질병의 뿌리가 되는 혈관의 노쇠, 혈관의 염증하는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혈관성 치매 역시 몇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 손상과 동맥경화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잘 통과가 안 되겠죠. 좁고 딱딱하니까. 그러다 보면 뇌로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염증 역시 증가한 상태라는 거죠. 혈액 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 내벽이 더 손상되고 혈전 형성이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딱하고 좁은 혈관을 이렇게 염증화된 혈액이 흐르다 보면 이 혈액을 돌리는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인 심장이나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순환 부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뇌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완전 멈춰버리면 뇌세포가 죽거나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저산소 상태에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혈관성 치매의 3단계에 관여하는 아래의 3가지 기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전략 역시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혈관의 구조적 변화죠. 혈관 안에 혈액의 염증 농도가 높아지고, 저는 이것을 혈액염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혈액을 돌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그리고 가끔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으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순환부전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면을 보시면 모든 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수십 년간 서서히 진행된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기준에는 각각의 습관과 여러가지 질병들, 위험 요인들이 개입하는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동맥경화. 동맥경화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상승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좁아지게 하는 거에 관여하는 것, 일단은 나이죠.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어갈 것 같고요. 좁아지게 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담배입니다. 흡연, 니코틴, 이런 부분들, 타르, 이런 부분들이 혈관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죠.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저는 이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쓰리고를 혈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당뇨는 혈관을 찌르는 못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을 시켜야 우리 몸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혈관벽을 강하게 압력을 부딪히면서 혈액을 우리 몸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자, 딱딱하게 하는 요인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죠. 65세 이상의 나이가 있고요. 또 좁아지게 딱딱해지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선행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역시 혈관벽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짧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혈관을 딱딱하게 하면서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혈관 사고들이 이런 어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의 염증이 있다는 것은 혈액 안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만성염증 인자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개별적으로 그런 염증의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활성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많이 이렇게 외부의 호흡기나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도 이런 혈액의 염증의 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은 혈액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이 나쁜 사람들, 즉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장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익균이 장점막을 지켜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이 장을 뚫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혈액에 퍼지게 되죠. 그것을 바로 리키거트 신드롬,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독소 중에 하나가 LPS, 리포다당류인데요. 이게 또 혈액 치매를 가진 사람들 내에서 대거 발견되는 것으로 봤을 때 장점막의 어떤 균일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혈액의 염증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뇌가 취약하게 된다는 거죠. 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우리 몸에서 뇌를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죠. 멜라토닌의 분비.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에 섞여서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뇌를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고 뇌 혈관 구조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7시간 이하로 짧은 시간, 5시간, 6시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코로나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혈액의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죠. 내장 비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염증인자들이 혈액의 염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땀을 통해서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독소를 내뿜게 되는데 독소를 내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인, 순환 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순환이 부전한 사람들은 기립성 저혈압을 이제 많이 고수하게 됩니다. 갑자기 일었을 때 어지럽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증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과거를 좀 돌아보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가 괜찮아졌다, 손에 힘이 잠시 빠졌다가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었던 거죠. 혈액이 내 공급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나이죠.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혹사를 당했으니까요. 두 번째, 저희 이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굉장히 인기 영상이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 바로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간 혈액들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장 역시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순간 뇌도 혈액순환 장애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저산소증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자. 특히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게 발목이기 때문에 자, 앉아서 시간 날 때마다 발목을 돌리고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걷기죠.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걸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어떤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8번은 반드시 수분을 섭취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서 오전에,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9시 전에 한 잔, 이렇게 8잔의 수분 알람 시스템은 반드시 사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혈액은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굉장히 끈적해지고 염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순환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그 다음에 앉아있거나 자세를 취할 때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 구부정한 자세로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혈액순환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말씀드렸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잘 조절한다면 그 위험성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비만과 같은 요인이 많아지거나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단계를 거쳐 서서히 뇌를 병들게 하는 혈관성 치매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기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바로 조절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